자, 오늘 이야기는요, 어떤 한 지점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변하는지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 전 세계 원유의 거의 20%가 바로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하거든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럼 이 중요한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미국하고 이란이 벌이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교전 때문입니다. 거의 체스 게임 같다고 할 수 있죠. 이걸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딱 드러나는데요. 정말 흥미롭죠? 미국 쪽에서는 아주 생산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정작 이란은 직접 협상할 생각 전혀 없다. 그냥 중간에 누가 메시지만 전달하는 수준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대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진짜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폭격으로 협상한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군사적인 힘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덥석받는 대신 오히려 역으로 조건을 내걸었어요. 적대 행위 다 멈춰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보장해라. 전쟁 피해도 보상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주권 하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쟁점이죠. 자, 그럼 이런 지정학적인 줄다리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금융시장이 제일 먼저, 그리고 아주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거죠.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휴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 아주 작은 낌새만 보였는데도 국제 유가가 곧바로 2% 넘게 뚝 떨어졌어요. 덕분에 인플레이션 걱정도 한시름 놓게 된 거고요.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은 환호성을 질렀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0.77%, 거의 1%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이건 비단 기술주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다우, S&P 500, 그리고 반도체 지수까지. 보시다시피 미국 주요 지수가 전부 다 올랐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 하나만으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난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단기적인 뉴스에 울고 웃는 동안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유가나 주가 변동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인공지능, AI 패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장기적인 싸움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타입니다. 지금 회사 전체를 AI 중심으로 뜯어고치고 있어요. 기존의 리얼리티랩스 부서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도 최대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했죠. 이렇게 아낀 돈과 자원을 전부 AI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핵심 임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스톡옵션을 줘서 절대 못 떠나게 꽉 붙잡아 두고 있고요. 이건 메타 혼자만의 움직임이 절대 아닙니다. AI를 둘러싼 전체 생태계가 들썩이고 있어요. AI 서버를 만드는 델, 주가가 한 달 만에 거의 50%나 폭등했고요. CPU 만드는 AMD랑 인텔도 가격 올린다는 소식에 주가가 7% 넘게 뛰었죠. 삼성도 AI의 필수적인 차세대 낸드 개발에 수천억을 투자하고 있고, 물론 AI의 제왕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이 격동의 파도를 어떻게 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 정말 제각각이라 흥미로운데요. 보시면 HD현대중공업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수주를 따내고 있고, KAI는 늘어나는 방산 시효에 맞춰서 생산을 늘리고 있죠. HD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바람을 타고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SK그룹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SK온이라는 배터리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돈이 되는 다른 자산들을 팔아야 하는 이른바 방어적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어적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돌려막기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고 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룹 안에 있는 다른 힘든 자회사의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서 잘 나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자산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SK그룹 입장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알짜 자산을 팔아서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SK온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어찌 보면 고육지책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중동의 외교 문제에서부터 글로벌 시장, 그리고 기업들의 전략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걸 전부 관통하는 핵심, 큰 그림은 뭘까요? 결국 이겁니다. 지금처럼 모든 게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외교적인 말 한마디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AI 기술 개발 전쟁의 속도를 바꾸고 더 나아가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걸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정신없이 변할 때는요,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기회가 바로 같은 곳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리스크를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회를 보고 계시나요?